자, 7번 문제를 페이스 밀링을 포함해서 자격증 캠을 빨리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자격증 캠을 넘어서는 걸 해볼 거다 이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자, 못따기가 나중에 들어갈 건데 일단은 자격증에 관련된 것만 해보면, 자, 먼저 시작에 매뉴팩처링으로 들어간다. 따라하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할 겁니다. 캠 제너럴의 밀 플래너로 들어가서 MCS 밀에서 원점 맞는지 확인하고, 평면으로 100 해서 안전 높이 100을 공통으로 주고, 파트에서 얘를 찍어서 얘를 결과물로 만들어 둔 후에, 소재는 우리가 면을 제가 칠 거니까 Z 방향으로 1mm 높게 23mm 짜리로 남겨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구는, 자, 첫 번째 우리는 뭐 빨리 할까요? 10파이 엔드밀로 직경 10에 1, 1, 1 확인. 자, 공구를, 자, 우리가 이런 걸 빨리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지금 반복 연습을 해봤다 이겁니다. 센터 드릴을 2번, 자, 일반 드릴을, 스탠다드 드릴은 앞에 이 각도가 118도인 드릴입니다. 나중에 못따기 할 때는 이게 90도가 나와야 됩니다. 못따기 하는 놈은 90도. 118도 드릴을 3번 계속 지금 해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는 추가해서 밀 플래너에 요 페이스 밀 50파이짜리를 황삭으로 4번, 그리고 한 번 더 밀 플래너에 페이스 커터를 35파이짜리를 정삭으로 5번 이렇게 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못따기 공구를 새로 하나 만듭니다. 지금은 안 만들고. 자, 이제 자격증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오메트리 뷰로 가서 우리가 보통은, 자, 현재 이것만 쓰고 있습니다. 페이스 밀링 에어리어. 나중에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이제 다음 시간부터 써볼 겁니다. 자, 페이스 밀링 에어리어로 우리가 50파이짜리로 세미 피니시 굳이 안 하더라도, 자, 절사 경력을 이 윗면, 이렇게 윗면을 찍었다. 붕 뜬 데가 있다. 붕 뜬 데가 있다. 윗면을 찍었다. 그리고 지금 50파이짜리니까 황삭이니까 지그재그로 한 80% 되도록 1mm를 미는데 0.1mm를 남기겠다 이랬다 입니다. 80%면은 40mm 간격으로 밀면서, 그리고 이송 속도는 1000에 100 정도로 하겠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설정이었습니다. 설정. 진입할 때는 조금 시간을 낮추겠다. 요 정도로 해놓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요런 움직임이 된다라는 거는 이제 경험을 해보셨지요. 이렇게 한번 해보셨고, 그리고 지금은 보시면 형상이 끄트머리 있는 놈까지 이렇게 선택이 돼 이 끄트머리 있는 놈이 있으니까 굳이 그 확장을 안 시켜도 될 거는 같습니다. 확장. 아까 그거. 자, 확인하고 바로 정삭 공정으로 다시 한번 35파이짜리 피니시로 보고 제가 돌아볼 테니까 여기까지 안 드시면 말씀하세요. 절사 경력을 역시 일단은 윗면을 다 찍어서 이번에는 직으로 공구의 한 80%까지를, 이게 사실은 남은 게 0.1mm입니다. 0.1mm. 0.1mm가 필요 안 적으셔도 됩니다. 0.1mm만큼을 치겠다 해서 이송리 속도를 역시 아까처럼 1000에 100 하는데, 보통은 정삭이 될수록 스핀들은 빠르고 이송은 약간은 또 늦추고 뭐 그러는 편입니다. 근데 우리 1000에 100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공구가 너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비절사 기동에 우리가 급속이송해서 요 간격 절단면 요런 걸 해봤었고, 그리고 너무 낮으면 또 좀 불안할 수 있으니까 진입의 열린 영역에서 한 5mm에서 10mm 사이로 해서 요거보다는 조금 높으면서 구간을 낮추도록 요렇게 한번 해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해봤듯이 우리가 지금 이제 요 소재 1mm 큰 소재에 대해서 작업하기 전에, 구멍 뚫기 전에 요렇게 황삭 지그재그, 정삭 지그 요렇게 해서
정 사이즈의 소재를 지금 맞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계속 하듯이 자, 제가 하고 돌겠습니다. 요거 안 되시는 분은 말씀하세요. 자, 드릴에서 카운터 스팟 드릴링의 센터 드릴 공구를 가지고 자, 구멍이 선택하겠다. 이 상단에 있는 보세요. 상단에 있는 선을 선택했기 때문에 저는 상면은 선택 안 해도 되고 구멍 깊이는 밑에서 아마 공구 팁 깊이를 1mm, Z1mm만큼 넣을 겁니다. Z-1까지. 그리고 드웰은 꺼서 G81이 나오게 하고 이속 및 속도를 우리는 보통 센터 드릴은 800에 50에 혹시 진입 시에는 25나 30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1mm를 파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관통구멍으로 팩드릴로 자, 드릴 공구를 가지고 구멍의 위치는 똑같고 앞에 공정이 지금 안 없어지고 있으면 이렇게 F5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없어집니다. 확인. 역시 저는 윗면 아래면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깊이로 들어가서 모델 깊이를 공구 팁 깊이를 25 이렇게 하면은 Z25mm까지 가공을 할 것이고 스텝에서 첫 번째 값을 2 내지는 3 하면 Q값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값이 적용이 될 것이고 역시 이송 속도나 이런 거는 드릴은 우리가 이제 800에 100에서 진입 시에는 50 이런 식으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팩드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구멍 뚫을 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죠. 팩드릴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지금도 보시면 깎을 곳이 구분이 안 돼 있고 하나는 운동장처럼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쓸 수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베이스 밀링 에어리어로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 몇 번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다시 밀 컨투어에 제가 캐비티 밀로 여러분들 이거 하셔도 되고 아까 그거 하셔도 됩니다. 10파이 엔드밀로 피니쉬로 정 사이즈로 자, 이번에는 요 절삭 영역을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상면을 이렇게 선택해서 안쪽과 이렇게 벽면이 선택되도록 하고 Shift 클릭으로 요 상면은 이미 다 가공해 놨기 때문에 필요 없겠다. 어차피 가공 안 합니다. 필요 없겠다라고 빼고 소재가 있는 부분을 가공하겠다. 그리고 요 가공의 지금 높이는 요 가공되는 부분의 높이는 지금 보면 5mm니까 자 여기서 일정하게 2.5mm씩 가공하겠다. 파트 따르기고 공구 평평한데 50%면은 5mm 간격으로 가공하겠다 이 말입니다. 5mm 간격 일단 두겠습니다. 안에 특히 이런데 내부에 들어가면 공구가 부하가 많이 받으니까 간격이 너무 커버리면은 공구가 또 무리가 좀 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한 50% 지금 놔둔 겁니다. 그리고 얘도 우리가 이제 가공할 때 지금 스핀들 속도 한 800에서 가공 속도를 80 정도로 진입을 40에서 50 정도로 해가지고 좀 낮춰주고 이렇게 해서 가공해서 현재 여기까지 그래서 전체 모의 가공을 제가 한번 해보면 자 전체 모의 가공을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여기까지는 직접 만드시라 이 말입니다. 추가로 이제 못따기 배우시기 전에 자 2D로 해야 좀 빠릅니다. 2D로 조금 느리게 해서 2D로 느리게 해서 제가 플레이 해보시면 자 면을 지그재그로 황삭 면을 직으로 정삭 정사이즈가 됐습니다. 구멍 뚫고 예, 가공을 했는데 방금 위에서 한번 약간 헛도는 것처럼 보이긴 했는데 이렇게 높이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헛도는 게 아니고 들어갈 때 이렇게 측면으로 들어갔네요. 근데 지금 보시면 보세요. 요거를 보시면 뭘 봐야 되냐면 요거를 들어갈 때 어떤 가공 방법으로 들어갈 때 시작을 어떻게 들어가는가 봐야 됩니다. 시작을 이렇게 사실은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바깥에서부터 그래야 공구에 부하가 덜 받는데 갑자기 내부로 쿵 들어가면 안 되니까 만약에 내부로 들어간다면
구멍 뚫어 놓은데 중간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생으로 속도를 느리게 해서 플레이 해가지고 처음에 들어갈 때 1이 들어가 버리네, 그죠? 지금 보시면 지금 봤습니까? 처음 들어갈 때 1로 들어가는 거는 약간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거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지금 자동으로 들어간 거지만 저리로 못 들어가도록 비절삭 이동해. 자, 첫 번째는 제가 시작 드릴점에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보세요. 영역 시작점에서 내가 시작이 지금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다. 중간이 아니고 코너에서 하겠다 해가지고 이런 입구 들어오는 이런 데를 한번 좀 딱 찍어서 이런 코너나 이런 코너를 찍어서 먼저 한번 확인해가지고 계산을 새로 해보겠습니다. 저쪽부터 가공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이 재생해서 그냥 그림으로 적용이 됐나 보겠습니다. 플레이 했을 때. 그렇죠. 이제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죠.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고, 예. 그래서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도록 방금 요거를 바꿨습니다. 방금 비절삭 이동의 시작 드릴점에서 영역 시작점이라는 요 지점을 내가 시작하려는 지점으로 찍었을 때 요거를 잘 먹으면은 좋고 여기로 들어오도록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게 좀 조절이 잘 안 된다든가 아니면 구멍 뚫어 놓은 곳에 중간으로 들어오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요걸 지우셔도 되고, 밑에 사전 드릴점에서 나는 이 위치에 구멍을 뚫어 놨으니까 확인, 다시 비절삭 이동해서 제가 진입해서 요 나선이나 이런 거 말고 요거를 플런지 직선으로 뭐 한 10mm나 5mm 되도록 한번 적용을 먼저 해보고 계산.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 가운데 구멍 뚫어 놓은 대로 진입하도록 해 놓은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해봤을 때 이제는 시작을 그죠? 가운데 요 구멍 뚫어 놓은 대로 들어가서 요렇게 지금 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2D 동적으로 해서 플레이해서, 근데 처음에 한 바퀴를 안 깎고 한 바퀴 도네, 그죠? 처음에 한 바퀴를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안 깎고 제일 위에 여기 하나 좀 생겨 있습니다. 제일 위에 여기 생겨 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조금 잘 안 맞으니까 아까 지금 1mm 높이 놓은 것 때문에 근데 1mm는 잠깐만요. 1mm는 깎았는데 근데 위에서 깎죠. 그게 원래는 적용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계산하면 위에는 깎였는데 이게 지금 적용이 안 되니까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원래 같으면 요 절사경역에서 요거를 좀 제외시키고 제일 위에 부분을 다 제외시키려고 했는데 제외가 안 됐었네요. 다시 요걸 제외하고 또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잠깐만요. 세 줄입니까? 그러면 그래도 안쪽부터 생겼지 않습니까? 안쪽. 그러니까 아까 위에 생긴 이유를 알겠죠? 그러니까 요 윗면이 제 실수로 찍혀 있을 때 안 깎고 위에를 그냥 문지르면서 한번 당겼다니까, 문지르면서. 그런데 제가 방금 그냥 요걸 보세요. 이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투명하게 보면서 요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부터 생겼고 한 번, 두 번, 세 번을 깎고 있네요. 저는 2.5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그럼 3으로 해볼까요? 3 계산 이렇게 하면 또 두 번을 깎겠네요. 요걸 보면서 근데 딱 정확하게 반 틈은 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얘가 소재 1mm 높은 데서 계산이 돼가지고 약간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캐비티 밀로 요 안을 쳐주거나 또 진입하는 데를 지정해 주거나, 그게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7.5라면
아까 우리 쓰셨던 방법을 써도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절사 경력 지정에서 윗면이 요런 데가 찍혀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요 가공법을 쓸 때 윗면이 찍혀 있으면 이미 깎은 윗면은 문지르면서 한번 돈다 이거. 문지르면서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면 마지막 계산하고 요까지 해놓으시라는 말입니다. 먼저 우리 못따기 하기 전에. 자, 저는 이제 보면 전체 공정 2D로 속도 느리게. 자, 면 황삭, 상면 1mm 황삭 지그재그, 면 정삭 지그, 예, 센터 드릴 내부 이제 가공 이렇게 해서 끝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기다가 시험에는 필요 없지만 각 모서리 부분에 예, 챔퍼를 C를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C를. 자, 앞에 잠깐 보시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세요. 페이스 밀링 요거 할 때 우리가 지금 보면 공구가 어디까지 오버가 되든지 하냐면 지금 보시면 요 선을 찍으면 요 상태에서 선을 찍으면 거기까지 딱 가게 되는데 공구가 거의 형상을 이렇게 벗어나서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동. 이해되십니까? 요게 이제 이 선이 공구의 중심선입니다. 중심선. 공구의 중심선. 근데 지금 반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공구가 이만큼 안 땡겨오고 원하는 만큼 요만큼만 오고 싶다 이런 말씀이시지. 예. 그걸 설정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보세요. 그거 설정하는 거는 먼저 절삭매개 변수에서 요거 보이십니까? 가공 소재 오버행 100% 공구 100%가 최대값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공구만큼 빠져나갔다가 한다 이겁니다. 만약에 반만 빠져나가고 싶다면 요거를 50% 공구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전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공구가 50mm만큼 빠져나갔던 것이 계산하면 딱 공구의 반만, 이게 공구의 중심이니까 공구의 이제 반만 빠져나간다든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벗어나지 않고 이제 요거 물어보신 거 맞습니까? 예. 그래서 방금 물어보셨던 공구가 소재에 대해서 얼마나 빠져나갈 거냐 하는 것은 절삭매개 변수에서 예, 요 가공 소재 오버행 요것이고 기본적으로 최대값이 100%입니다. 100%. 예, 참고해 주시고 조금 덜 빠져나가게 하고 싶다면은 요 퍼센트를 줄여서 작업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거 있으면은 예, 질문을 해주시고 연결해서. 자, 그러면 자격증에 관련되는 가공은 요걸로 이제 끝이 났다 이겁니다. 자격증에 관련되는 끝이 났다. 우리가 여기다 추가로 햄을 배우기 위해서 못따기 작업을 넣어 보겠습니다. 못따기 작업은 45도 경사면을 가진 공구 가지고 측면으로 못따기를 해야 되는데, 자, 먼저 공구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공구. 못따기를 해야 되는 공구는 측면이 45도입니다. 드릴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드릴은 118도니까 이렇게 90도짜리 가져야 됩니다. 자, 기계 공구뷰로 한번 가보세요. 기계 공구뷰로 이렇게 현재 기계 공구뷰로 가서 1, 2, 3, 4, 5번 기존의 공구가 있는 데다가 우리는 시험용은 아니지만 다른 캠 연습을 하기 위해서 못따기 공구를 넣겠다라고 하고 공구 추가를 누르십니다. 공구 추가. 자, 공구 추가 누르시면 이 밀 플래너에는 해당하는 게 없는 것 같고 홀 메이킹에 먼저 한번 가볼게요. 홀 메이킹에 갔을 때 여기서 세 번째 보시면 카운터 싱크 공구 보이시죠? 카운터 싱크. 여기 잠깐만 들어갔다 나와 볼게요. 카운터 싱크 공구가
여러분들 밑에 있는 챔퍼 툴과 비슷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카운트 싱크 공구로 한번 들어가 보면 여기에 앞에 각도가 90도다 이겁니다. 90도. 그러면 한쪽이 45도인 겁니다. 45도. 이런 걸 쓰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쓰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또 다시 나가겠습니다. 취소. 요거 해도 되고. 그러니까 공구 넣기 해가지고 홀 메이킹에 카운트 싱크라는 걸 공구를 넣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가서 스파트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스파트릴 공구를 또 들어가 보면 쓸 수 있나? 요것도 90도죠. 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90도면. 드릴 앞에 선단 각도가 90도이면 측면이 45도이기 때문에 쓰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요걸로 저는 넣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경은 일단 10대 있는데 10 그냥 한번 놔둬보고, 직경 10 놔둬보고, 공구 번호를 6번 해가지고 요렇게 우리가 못따기 하는 공구를 확인해서 추가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니까 스파트릴이든 카운트 싱크 공구든 측면이 45도인 놈이 6번으로 하나 추가됐는지 확인하시고, 자, 추가가 되셨습니까? 추가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자, 지오메트리 뷰로 와서 실제로 공정도 우리가 못따기는 얘네들이 다 가공이 되고 나서 합니다. 다 가공이 되고 나서. 그러면 자, 공정을 넣겠다라고 이렇게 눌렀을 때, 자, 따라하고들 있으십니까? 네. 혹시 안 되시는 분은 이제 동영상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공정을 넣겠다라고 하고 밀 플래너로 갑니다. 밀 플래너. 이제부터 우리가 문제를 할 때마다 여기 있는 공정들을 하나씩 배우면서 갈 텐데, 순서대로는 못 배우더라도 나중에 뜨문 배워가지고 쭉 합치면은 정리가 됩니다. 쭉 합치면. 자, 이 중에서 못따기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공정은 하나, 둘, 셋, 넷, 첫째 줄에 5번째 있는 마우스 올려보면 플래너 프로파일이라고 된 겁니다. 플래너 프로파일. 자, 그리고 프로파일이라는 것은 한 바퀴 돈다라고 생각하세요. 한 바퀴 돈다. 한 바퀴 도는 가공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찍어보세요. 밀 플래너의 플래너 프로파일. 그럼 그 사이 거는 뭡니까? 곧 배우실 거다 이겁니다. 곧 배우실 건데 지금 이에 대해서는 좀 통용이 안 되니까 일단은 못따기를 배우실 거다. 자, 밀 플래너에 못따기를 하기 위해서 플래너 프로파일 요거 누르시고, 그리고 공구는 우리가 못따기 공구로 만든 스파트릴, 스탠다드 드릴이 아니고 118도짜리가 아니고 90도짜리 스파트릴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여유량 없이 피니쉬로 이렇게. 자, 됐습니까? 들어가겠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안쪽에 이 형상을 1mm를 해도 되고 0.5mm를 해도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1mm는 좀 과하게 깎이는 것 같고 0.5mm가 좀 깔끔하고 예쁜 것 같습니다. 이 안쪽의 형상에 대해서 0.5mm 못따기를 쫙 하겠다 이 말입니다. 안쪽의 형상에 대해서. 자, 그러면 자, 요렇게 하고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것이 아까 있던 것과 조금 틀립니다. 아까는 주로 뭐였냐면 절삭한 면을 찍으라 했죠. 절삭한 면. 지금 그런 게 이제 없다 이겁니다. 절삭한 면 이런 게 없고, 보세요. 파트 경계. 그러니까 공구가 따라 움직여야 될 선, 경계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다가 파트 경계 여기다가 요 위에 이놈의 선을 인식시켜야 되는데, 선을 인식시키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파트 경계 지정. 그러니까 공구 중심이 따라 돌아야 되는 선을 지정해라 이것인데, 파트 경계 지정 얘를 누르겠습니다. 정식 안 해도 되겠습니다. 누르겠습니다. 이거 눌러서 첫 번째 쉽게 면으로 찍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세요. 면으로 찍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 찍기 전에 이거를 먼저 합니다.
밑에 보면 탄투 돼 있는 거 보이십니까? 탄투. 예. 이게 탄젠트 투 해가지고 내가 인식시키는 선에 측면이 닿겠다 이 소리입니다. 측면이 닿겠다. 측면이 닿겠다. 우리는 측면이 닿는 게 아니고 선을 따라서 공구에 뾰족한 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on이라고 둘 다 주세요. 일단 on. 자, 그래서 면으로 찍겠다. 공구의 중심이 지금 찍는 선을 따라가겠다. 자, 아일랜드 무시가 체크되어 있는데 요 위에는 어떤 다른 튀어나온 게 없으니까 상관이 없고 구멍 무시도 이 안에 따로 구멍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이 위의 형상을 못하게 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면에 on 돼 있습니까? 예. 그리고는 요 위의 형상을 이렇게 콕 찍어 보세요. 콕 찍으시면 위의 형상에 테두리가 이렇게 생기면서 인식이 됐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인식이 됐다. 위에 찍었습니다. 그럼 뭐가 인식이 되냐면 보세요. 뭐가 인식이 되냐면 확인하고 제일 밑에 가서 바로 계산을 해보세요. 계산. 죄송합니다. 바닥 평면이 안 돼 있다죠. 자, 보세요. 자, 요거를 인식시킨 다음에 그냥 계산은 안 되고 공구의 끝이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는가를 지정해야 됩니다. 공구의 끝이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는가. 그것이 요 바닥 지정이라는 걸 눌러서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자, 이 위에 이 면에서 아까 제가 얼마를 팔 거라고 했습니까? 0.5mm 팔 거랬지요. 마이너스 0.5 내지는 0.5 해가 반대 방향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0.5mm가 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0.5mm가 밑에 내려가는 깊이를 인식시켜 준다 이겁니다. 바닥으로. 그리고 확인하고 나와서 자, 계산 다시 합니다. 계산. 그러니까 두 개 했습니다. 공구의 중심이 타고 돌아야 되는 모양과 그 공구의 제일 밑에 뾰족한 부분이 어디에 걸쳐서 가야 되는가. 0.5mm 밑에. 이 두 개만 지금 지정한 겁니다. 따라 돌아야 되는 형상. 이놈의 깊이. 자, 이제 만져서 보세요. 그리고는 계산해 보시면 이제 된 것 같지요? 어떻게 되냐면 제가 모의 가공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아직 S값 F값 안 넣습니다. 자, 검증해가지고 2D나 3D 동적으로 3D 하면 원래 이게 남아있으니까 2D로 제가 잠깐 해볼게요. 2D 동적으로 속도를 많이 낮춰서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지금 0.5mm 정도를 각지게 치고 있다 이겁니다. 된 것 같습니까? 된 것 같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왜 이게 문제이냐면 보세요. 확인하고 이렇게 모의 가공을 해봅니다. 확인하고 이게 계산이고 나온 경로를 보자 이거 세 번째 게 모의 가공인데 모의 가공을 누르셔가지고 이 선을 딱 눌러보면 이 선을 아무데나 이렇게 눌러보면 이 가공선을 눌러보면 얘가 어떻게 파는가 하는 걸 이렇게 깊이를 보여줍니다. 얘가 어떻게 파는가. 이렇게 0.5mm 정도 파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근데 어디로 파고 있습니까? 앞꼭다리로 파고 있지. 앞꼭다리로. 이렇게 잘못 파면 조금이라도 잘못 파면 이상한 게 남을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꼭다리로 파면 안 되고 이렇게 측면으로 좀 이따가 얘를 측면으로 여기로 파도록 해야 돼요. 측면으로 파도록. 그래야 안정적으로 깨끗하게 파진다 이 말입니다. 깨끗하게 파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안정적으로 깨끗하게 파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를 이동시키는데 이렇게 합니다. 공구의 중심을 옆으로 1mm 정도 이동시킬 겁니다. 공구의 중심을 옆으로 1mm 정도 이동시키고 그리고 공구의 앞 대가리를 1mm 정도 더 내립니다. 그러면 측면으로 파게 됩니다. 그거를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먼저 형상에 이렇게 인식시켰던 곳 있죠. 형상 딱 우리가 요거 눌러서 오늘 인식으로 들어가 보면 자, 이번에는 인식을 시켜놨기 때문에 요거 눌러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트 경계 지정 눌러서 들어가 보면
이제는 요거 보이십니까? 사용자 경계 데이터라는 거 보이십니까? 예. 예, 요거를 누르시고 요거를 눌러서 스톡은 남기는 양입니다. 원래는 남기는 양. 그런데 여기서 스톡을 주면 그 선이 형상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1 줘볼게요. 1. 그러니까 방금 형상에 바짝 붙어있던 가공선이 이 스톡을 1을 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밑에서 계산해보면 원래는 여기 있었는데 딱 붙어있었는데 계산해보면 바깥으로 1mm쯤 떨어지는 거 이렇게 확인되십니까? 1mm쯤 떨어집니다. 스톡을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바닥을 아까 0.5였는데 여기다가 1을 더해서 1.5를 내린다 이 말입니다. 1.5를 내린다. 그러면 계산해가지고 제가 모의 가공 가서 이 선을 찍어보면, 이제 보시면 이렇게 찍어보면 똑같은 양이지만 공구의 측면으로 파괴됩니다. 측면으로. 자, 그래서 다시 제가 2D 동적으로 모의 가공을 해놓고 모양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모양은 같지만 아까 가공한 거는 공구의 앞대가리로 가공해서 조금 불안했지만 지금은 같은 양을 1mm씩 옮기고 1mm 내려가지고 측면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깎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면 굳이 지금처럼 나눠서 할 필요 없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요거 이해되는가 보세요. 먼저 보고 하십니다. 돌겠습니다. 자, 파트 경계 세로 하고 바닥 세로 하겠습니다. 파트 경계 세로 하고 바닥 세로 하겠습니다. 자, 파트 경계 여기 들어가서 기존에 있는 거 다 지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재선택 해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모두 재선택 확인. 그러니까 파트의 경계를 찍을 때 면에 on 해가지고 여기를 딱 찍었다면 일단 근데 확인하고 한번 나가는 게 좋습니다. 확인하고 한번 나갔다가 확인하니까 바로 이게 나옵니까? 이게 나오면은 바로 스톡을 1 줘보십니다. 1 스톡을 1. 이게 안 나오시면 다시 들어가 가지고 사용자 경계 데이터 해가지고 스톡을 1 줘보면 된다 이건데, 스톡을 1 주는 이유는 아시겠죠? 공구가 1mm 중심이 물러서라 이 말이고 1mm 확인. 그리고 바닥은 이제 여기서, 자, 바닥은 지금 지우지를 못하니까 원래부터 여기서부터 그 1.5mm를 밑으로 내려서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요 측면으로 이렇게 가공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데가 여기에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제가 한 군데 가공을 해봤는데 2군데, 3군데, 4군데까지 못따기 연습할 수가 있죠. 못따기. 자, 제가 하나만 더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머지 2군데 해보세요. 자, 제가 똑같은 방법으로 자, 공정 넣겠다. 플래너 프로파일로 스파트릴로 들어가서 이제 해보는 거 보세요. 파트 경계. 자, 우리 1200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면, on. 공구에 앞대가리가 뾰족한 대로 돌려. 그리고 요 면을 찍고 확인해가지고 이게 바로 안 나오면 다시 들어가서 사용자 정의 경계 데이터 눌러서 스톡을 1 준다 이겁니다. 스톡을 1 준다. 스톡을 1 주는 이유 아시겠죠? 스톡을 1 줘야 저 선에서 1mm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바닥은 지금 이 상면에서 마이너스 1.5mm 내려간 대로 지정한다. 확인. 그리고 우리는 이속 및 속도를 특별한 그게 아니면 우리는 기본 값으로는 1200 정도 줍니다. 그냥 1200. 나중에 더 적절한 값을 찾으시면 밑에서 찾으시면 되고, 진입할 때 한 50 했을 때, 자, 아까 그 안전 주겠습니다. 계산하면 요런 공정이 나오게 되고, 요런 공정을 한번 보기 위해서 검증해가지고 측면선을 찍어보면 얘가 보세요. 측면으로 요렇게
0.5mm만큼 따야 된다 이 말입니다. 1mm 따고 싶으면 0.5mm를 더 내리면 됩니다. 공구를 더 내리면 1mm를 땁니다. 그러니까 1mm 떨어져서 2mm 내리면 1mm를 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군데를 한번 다 따보세요. 저도 아까 공정에서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를 각각 연습해보고 나서 한 번에 4개를 따는 걸 또 시도해봅시다. 아시겠죠? 4개를 각각 연습해보고 나서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4개를 할 수 있으니까 미리 해보셔도 되고, 미리 해보셔도 되고, 1200에 50으로. 자, 지금 처음 못따기를 배웠으니까 제가 2군데를 먼저 한번 이렇게 해볼게 보세요. 지금 전 2군데를 했는데 2D 가공은 빨리 하니까 빨리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밀링 시험 때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거. 그 다음에 센터 드릴 그리고 여기저기 못따기 지금 이렇게. 그래서 연습할 겸 나머지 2군데도 한번 마저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만주씨가 얘기했던 4군데를 한꺼번에 돌리는 거를 여러분도 시도해보고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그냥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동영상 남기고 끊고 제가 돌아보겠습니다. 자, 못따기를 배우고 계신데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한 번에 4군데 못따기를 해볼게요. 특히 바닥이 동일하면 한 번에 됩니다. 되는 거 한번 봅시다. 요 2개의 못따기를 제가 지웠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앞에 잠깐만 보세요. 이거 되는지 봐야 되니까. 자, 못따기 공정을 넣습니다. 이렇게 넣는데 파트 경계가 이제 한 군데가 아니고 온은 공구의 뾰족한 데가 그 경계에 걸리도록 하겠다 이 말입니다. 온 해가지고 면으로 4군데가 있죠. 가공하는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중간 거 먼저 하고 아까 위에 작은 거 하고 여기 작은 거 하고 요 큰 거 이런 식으로 한다고 순서대로 찍었습니다. 4군데를. 그리고는 이때 바로 사용자 경계 데이터 해가지고 스톡을 주면 잘 안 먹는 것 같습니다. 좀 잘 안 먹는 것 같아서 저는 확인하고 한번 나가서 다시 들어가서 사용자 경계 데이터를, 근데 이거 보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사용자 경계 데이터를 들어갔는데 4군데를 찍으니까 얘만 지금 오렌지색이지요. 얘만 지금 해당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얘한테 스톡 1 주고 밑에 화살표로 다음 영역 넘어가면 이번에는 얘한테만 해당하는 거다 이겁니다. 얘한테도 스톡 1을 주고 또 다음 해가지고 얘한테도 스톡 1을 주고 별개로 해야 됩니다. 구역이 틀리면 마지막 다음에서 또 얘한테도 스톡을 1 주고 4군데 다 줬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바닥을 아무데나 바닥을 한 번밖에 못하니까 제일 위에 상면에서 마이너스 1.5는 0.5mm를 치겠다 이 말입니다. 하고 확인해서 밑에 이속 및 속도를 1200 정도. 우리는 그냥 별 생각 없으면 1200입니다. 그냥 1200 정도 해가지고 진입할 때 조금 천천히 자 계산하면 이게 제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서 조금 천천히 돌려보기 위해서 재생으로 조금 속도를 낮춰서 플레이, 너무 빠르면 안 되겠네요. 다시 제일 낮춰서 플레이 했을 때 다시 자 재생해서 제일 천천히 해서 플레이 했을 때 순서가 지금 안 맞네. 그죠? 제가 생각했던 순서 찍어준 순서가 아닙니다. 제가 찍어준 순서대로 될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어쨌든 다 가공은 되는 것 같은데 순서는 제가 이제 조금 맞춰봐야 되겠는데 비절삭 이동해서 간혹 순서는 안 맞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진출, 시작, 급속, 이송, 회피 뭐 한번 보고 절삭 매개 변수에서
스톡 코너 연결 여기 보세요. 이 연결에 보면 절상 매개 변수의 연결이라는 데 보면 순서가 최적화돼 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어떤 최적의 움직임을 이렇게 좀 골라주고 있는데 요거를 눌러서 시작 점 따르기나 사전 드릴 점 따르기 표준으로 해볼게요. 표준으로 하면 제가 찍은 대로 되는가를 한번 확인하고 계산하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돌려보면 맞습니까? 플레이 해보면 표준으로 하니까 지금 선택한 순서대로 가공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그 순서가 약간 달라지는 면도 있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게 싫으시면 똑같이 비절사기동에서 우리 그 급속이송 가서 이렇게 뭐 간격 절단면이나 최소 환경 Z 해가지고 원하는 진입 높이를 정해서 계산하시면 요거는 왜 안 낮춰졌냐면 요거는 영역이 서로 다르니까 이게 영역 사이를 바꿔야 됩니다. 영역 사이. 비절사기동에서 급속이송에서 이 영역 내가 아니고 영역 사이에 있는 거를 바꿔주시고 확인하시면 요 옮겨 다니는 높이를 조금 낮출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시험 범위에는 없는 부분이지만 못따기를 넣어봤는데 이제 우리가 요 정도까지는 캠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상면 황삭 지그재그, 정삭 치그, 센터 드릴, 뭐 캐비티든 이런 가공. 그리고 0.5 하니까 조금 작게 깎이는데 좀 많이 깎고 싶으면 한 2mm 내려가지고 깎는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깎아놓으면 좀 작은 게 좀 예쁘장하고 좀 표가 잘 나도록 하겠다 해서 여기서 바닥을 마이너스 1.5가 아닌 마이너스 2 해가지고 계산해서 0.5mm를 더 깎으셔도 되겠습니다. 더 깎으셔도 2D로 봐야 좀 깨끗하게 보이니까 빨리 해버리고, 이렇게 못따기가 일정하게 됐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이번 시간에 해보시고 잘 안되면 말씀을 해주세요.